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내야 돼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 말고도 직장인들도 건강보험료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본인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본인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요, 그 합산소득 기준이 3,400에서 2천만 원 떨어지면서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났고요, 그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주요 내용하고요, 어떤 소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요, 부수입 연 2천만 원 넘어 별도 건보료 내는 직장인 55만 2천 명,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이 안의 내용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의 시행으로 합산소득 기준이 3,400에서 2,000으로 줄어들면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 숫자가 상당히 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요, 1959만 4천 명입니다. 그 중에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숫자가 55만 2282명으로요, 비율로 따지면 한 2.81%가 됩니다. 즉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자기의 직장 보험료에 더해서 부수입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내는 그 보험료,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대략 평균 2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직장인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큰지는 조금 더 방송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도별로 인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9년에 18만 2398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21만 3753명, 2021년에는 24만 6920명으로요, 매년 증가했지만 그 숫자는 아주 큰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요, 그 숫자가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55만 2282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즉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대략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료에 더해서 다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현재 직장인 건강보험료 수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또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보통 유튜브 보시면 작년 그 금액인 6.99%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건강보험료가 급여의 7.09%로 인상이 됐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요, 크게 보면 보수월액하고 소득월액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수월액은 그냥 급여 소득입니다. 여기에 약 8%를 내는데 그 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반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 건강보험료 7.09%라 했는데 왜 8%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사실은 건강보험료 말고도 장기요양보험료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09% 맞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인데 합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0.91%고요,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약 8%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말고 급여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8%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수월액은 회사가 반을 내주고 내가 반을 내줬지만 소득월액에 대해서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기준은 2천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즉 내가 만약에 급여의 다른 합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요, 2천만 원을 빼고 1천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계산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간 급여의 소득에서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런 소득이겠죠. 여기서 2천만 원을 빼고요, 이거 12개월로 나눈 다음에 소득평가율을 곱하면 소득월액이 산출이 됩니다. 소득평가율은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100% 다 반영을 하고요, 연금이나 근로소득은 50%만 반영을 합니다. 소득월액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건강보험 관련해서 올린 유튜브의 댓글도 그렇고요, 다른 방송을 보다 보면 거기에 달린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방송 중에서도 저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분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은 직장인들의 원래 급여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말고 그 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추가보험료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요, 축약을 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요, 일단 연간 1,000만원 초과시 전액 반영을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요. 어떤 소득이 포함되냐면, 우리가 예금했을 때 이자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고요,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천 징수되면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이 되는데요. 이런 소득들 더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1,000만원 초과시 전액 반영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1,000만원보다 적으면 금융소득은 있어도 합산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 금융소득이, 즉 이자나 배당소득이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추가되는 200만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1,200만원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사업이나 기타 소득은 100% 다 반영이 되죠. 이거는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그 금액만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식대 같은 비과세 급여를 좀 제외하고요, 총급여가 반영이 되는데요, 100% 반영되는 게 아니고 50%만 반영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특수직연금이죠. 이런 것들은 연금 수령액 총액의 50%만 반영이 되는데요. 보통 정년퇴직하기 전에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연금소득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요. 정년퇴직을 하시고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에 다른 직장에 다녀서 이런 연금소득이 있다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급여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합산소득에 포함되고요. 그럴 때는 50%만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소득들은 줄일 수가 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건강보험료를 안 내려고 사업에서 매출을 더 안 올리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소득들은 저희가 줄일 수가 없고요. 단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 해당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요, 대표적인 연금계좌인 연금저축이나 IRP 그리고 ISA 같은 상품들은요, 과세이연 효과도 있고, 제가 여러 번 저희가 은퇴생활비를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도 빠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을 쓰실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상품에 넣어주시면 금융소득 1,000만원은 회피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기 상품 말고 그거보다 기간이 좀 짧은 상품이면서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상품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낮추고 요즘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급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아지신 분들이 예전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좀 많이 아까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저희가 절세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료 말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될 때 그 내용과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